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성격이었죠.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도 좀 조정 성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결정일을 좀 앞두고서 다소간의 이제 경계 심리 또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건전한 조정 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성장 주도 업종이죠. 반도체, 2차전지, 또 바이오 업종이 올라갔다가 또 이쪽이 또 조정 나오고 이런 어떤 순환성의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을 좀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은 2차전지 좀 조정 나오니까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또 이제 튀는 종목들 또 반등 나오는 종목들 나온 것 같고요. 또 바이오는 최근에 조금 조정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새 업종 중에서 바이오는 가장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이제 큰 부분을 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시 또 푹 꺼지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시장이 무서운 건데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약세가 나오더라도 조정이구나, 건전한 조정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는 이런 조정 속에서 준비를 하죠. 특히나 이제 저점 매수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런 날 양봉 전환 내지는 밑꼬리를 그리는 종목들은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저가 매수 물량을 늘리는 전략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메이저는 거대한 상승을 위한 준비를 이런 아주 건전한 조정 속에서 한다, 요 이제 명제를 가지고서 오늘 시장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18% 약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1조니까 꽤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 정도, 약보합 정도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5% 약세 조정을 받았고 거래대금은 8.8조.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은 한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코스피는 500 종목 정도 하락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는 360 종목. 그래서 오늘 약세 흐름이 좀 뚜렷했는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각각 3,900억, 2,3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1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8,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결국은 시장 하락세로 간다, 이렇게 좀 보긴 어려운 흐름인 것 같고요. 고객 예수금은 50조, 그리고 신용융자잔고는 18조 6천억 수준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1.2%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소폭 조정 정도 받았죠. 네. 다우는 오히려 이제 0.27% 상승하면서 시클리클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추세가 뭔가 좀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가 같이 이렇게 빠지면 이게 좀 조정이 길어진다거나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이면 사실 빅테크 좀 조정받을 때 시클리컬 올라오고, 시클리컬 좀 조정받을 때 빅테크 좀 올라오고, 빅테크 올라갈 때 테슬라는 지지부진하다가 빅테크 조정받으면 테슬라는 좀 좋고, 이런 어떤 엇박자라는 거는요, 결국 이제 자금의 순환성 움직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역시나 이제 한국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상승의 추세를 지금 이어간다. 침체 얘기했지만 이 침체가 맞냐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급의 흐름을 보고서 이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하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학자들이 떠들고 학자들이 지표 가지고서 얘기해도 그게 우리 투자 전략에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선행성을 지닌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그 선행성에 뭐가 반응하는가를 볼 때 수급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급을 보고서 투자의 실행과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결국은 지금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 이제 다양한 어떤 업종, 경기 업종, 성장 업종이 순환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0.8% 조정받았고, 홍콩 0.2% 조정, 대만은 1%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상해는 0.4% 정도 상승입니다.
오늘 뭐 한국 증시 소폭 조정과 뭐 아시아권 증시도 좀 혼조권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 업종 지수 차트 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은 양봉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뭐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 FMC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도 있는데 추세가 바뀌진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의 이제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국면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선 위에서 5일선 조정 정도를 거쳤습니다. 5일선에서 밑꼬리로 쫙 이제 올려 세우는 형태로 역시나 이제 아주 깔끔한 건전한 조정을 거쳤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지수 흐름을 볼 때도 뭐 그냥 이 정도 조정받은 거 아주 깔끔한 것 같고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여기서 좀 푹푹 또 꺼지고 하는 흐름 뭐 일반적입니다. 반도체 업종 지수가 사실 오늘 반도체가 좀 반등 나올 자리였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3, 4일 정도 한 3일 정도 조정받으면 반등 타이밍이다. 이게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좀 담을 필요가 있는 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PSK라든지 SNS텍 또 FST 같은 기업들은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이 장기평선 여기 또 지지력 수급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올라왔고 파커 시스템즈 이런 것들도 양봉 전환됐고 또 ISC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재돌파를 하기 위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터진 대량의 거래량 이 가격대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는 결국 여기서 계속 수급이 받쳐주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꾸라지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고꾸라졌다 하더라도 21선 받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확률이. 그래서 그런 구도 이제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크게 제가 볼 때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구간대. 일부는 차익 실현할 수 있지만 또 일부의 물량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ISC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BCNC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BCNC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 치고 거래대금 터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세가 좀 턴을 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용 합성 쿼츠 소재 부품 양산 공급을 개시했다는 뭐 요 기사 발표가 이제 뭐 모멘텀이 좀 됐던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이 기업의 이제 강한 어떤 성장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1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형 합성 쿼츠 소재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산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공급 개시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S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요 BCNC의 어떤 포텐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수급 구도 시세의 어떤 형태들은 이 기업의 이제 우상향 기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아주 이제 깔끔한 건전한 조정은 이런 걸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제가 강조 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이제 흐름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을 조정이 일어날 때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또 업종에 또 조정이 일어날 때 업종이 세게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 나타날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노려볼 것인가를 볼 때 이런 어떤 류의 어떤 종목군들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을 넘어가는 한 바퀴 돌려가는 이런 어떤 턴을 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ISC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이제 한번 슈팅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결국 이제 매수의 어떤 수급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밖에 없는데 신고가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반도체 업황 자체, 업종 자체의 흐름이 지금 상승 초입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게 시세가 끝나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충분한 조정을 거치게 되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웬만큼 다 팔면 거래량은 굉장히 급감할 것이며 그 시점 정도 되면 시세는 다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펀더멘털이나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수급적인 시장 분위기, 업종 분위기, 기술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 찾는 게 아주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뭐 리포팅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그런 명분적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이 국산한 요 제품이 본격적인 어떤 양산이 되는 어떤 시점이 퀀텀 점프,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은 상당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성장 주도 업종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머트리얼, 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장기 평선 돌파 혹은 지지력을 보이면서 추세적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주도주 SNS텍은 뭐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바이오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지아이노베이션도 4% 조정, 에이프릴 바이오도 2% 조정, 루닛이 6.8%니까 최근에 주도주였던 루닛의 큰 폭의 이제 조정과 음봉은 조금 이제 바이오의 어떤 조정 성격을 볼 수 있다. 알테오젠도 2.8% 조정으로 여기서 이제 눌리는 형태. 그러면 업종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중요한 어떤 종목들이 큰 조정을 받으면 전체가 같이 조정받을 수 있죠. 셀트론도 1% 약세로 또 241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으로 가진 않는 거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5% 상승하면서 조금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 루트로닉도 5% 상승으로 신고가 흐름을, 드디어 신고가의 강화를 해나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덴티움도 4% 상승으로 추세 상승을 계속 강화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바이오 쪽에서도 덴탈 미용 쪽 종목들 좋은 시세 흐름들 내고 있고, 오늘 2차전지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해보죠. 2차전지 종목들 오늘 LG엔솔이 이제 2% 조정받으면서 신고가 위치에서 뭐 차근히 조정도 받고, 삼성 SDI, LG화학,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4% 조정으로 역시나 장기 평선의 매물을 소화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빔, 에코프로도 소폭 조정 정도를 거치면서 사실 뭐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또 상승으로 갈 여지도 아주 높은 그런 건전한 조정을 거친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와우, 이거 엄청 강하네요. 이런 어떤 강세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 흐름은 뭐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장비주 내에서 이제 아바코 같은 기업들, 충전기 쪽에서는 뭐 넘버원이죠. SK 시그넷 같은 기업은 강세 흐름을 내면서 시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 뭐 시세가 좋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에버리브 같은 경우 이제 좀 눌려있던 것들이 조금 강세로 올라가는데요. 제우스 같은 종목도 사실 최근에 60일선 돌파하면서 시세를 좀 강화해 나가는 모습들, 인탑스 같은 경우도 오늘 60일선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또 SPG도 오늘 밑꼬리 그리면서 상승 추세로 좀 돌려세운 패턴들,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주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불고 있죠. 그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로봇의 중요도 모멘텀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정책, 그리고 삼성 양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 세 가지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뭐 6월달 뭐도 있지만 하반기 로봇 섹터군의 좋은 어떤 시세 흐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T3 같은 종목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고, 지금 좀 많이 눌려 있거나 그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성장 주요 종목들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부터는 게임 플랫폼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큰데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조정받았지만 바닥권 탈출하면서 장기 평선 흐름들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또 게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죠. 장기 평선 돌파를 하면서 시세적인 어떤 변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게임 플랫폼 기업들 중요하게 이제부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클래시스도 이제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의 모습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사 회사들을 한번 좀 우리가 리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이제 최근 또 52주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면서 이게 52주 신고가죠. 그래서 종합 상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보면 어떤 섹터군, 어떤 군집을 이루는 쪽, 이렇게 종합상사처럼 이런 쪽에서 그 틈에 이제 상승하거나 또 지수와 다른 어떤 궤적들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정임을 드러내는,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신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뭐 립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 근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통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삼성전자가 동시 수급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하지만 양봉으로 전환됐죠. 오늘 시클리컬한 쪽에 이제 수급들이 좋았는데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또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가장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뭐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움직임들, LX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또 종합상사 쪽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뭐 물류 뭐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오늘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메디톡스, 이오플로, 루트로닉, 바이오 좀 기업들 수급이 좀 좋은 흐름이네요. 반도체 SFA 반도체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인탑스, 제우스, 이런 기업들, 라이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에서 좀 커버를 해드리기 시작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세 흐름들이 좀 심상치가 않죠.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 조정이지만 또 강할 만한 종목들은 또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만큼 뭐 큰 거칠 것 없는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크게 뭐 사고 팔고 할 계제도 없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뭐 꾸준히 홀딩 해나가면서 조금씩의 비중의 튜닝 정도, 요 정도만 하면 뭐 크게 무난한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리서치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좋은 또 기업들을 발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XR 관련된 기업들, 뭐 하드웨어 쪽 말고요,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 말고 콘텐츠나 이제 플랫폼 영역의 관련 기업들 중에서 또 이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메이저들은 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들은 또 나중에 그런 게 상승하면 이제 인식하고 달려들려고 하겠지만 메이저들은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을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그런 움직임과 함께 가는 거지, 나중에 이제 막 상승해서 막 대중들 이렇게 막 붕 떠가지고 이제 매수하려고 드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도 팔려고 해야지. 그죠? 팔려고 해야지. 그때 뭐 사겠다고 기사 나왔으니까, 뭐 재료가 나왔으니까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 투자를 관련된 제가 콘텐츠를 올려드리지만 너무 많은 구독자층과 조회수와 그런 것들이 붙으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완전한 대중적인 뭐 사실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면 좋지는 뭐 좀 이해되시죠? 이쪽 시장의 메커니즘이 결국은 대부분의 투자들이 벌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흥하게 되면 그게 벌지 못하게 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들고 있게 되는 수준이 되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언급하는 거, 그 컨텐츠들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고점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뭐 2차전지 같은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과열되거나 이제 고점을 찍을 공산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시장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좀 뭐 무난하고 조용했던 그런 장세여서 큰 뭐 이슈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삼두마차 다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의 메이저의 끌어당김과 주도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 대한 상승 장세에 대한 저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